될 수 있는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다 무엇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1의 인생을 끝내고 뭔가 또 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 돼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기아라는 분 아시나요? 한기아 그분의 강의를 들었더니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이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 오지 탐험가부터 월드비전 그 부원 팀장부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교수도 하고 있고 하는데도 나는 지금 내가 앞으로 또 내가 뭐가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58년 개띠거든요. 그러면 58년이면 남들이 생각할 때 60에 가까운 나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돼? 이제 뭐 할머니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저도 그 사람처럼 뭔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제목을 보니까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우울한 현대인에게 보내는 감동과 희열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뇌과학이 뜨고 있는 건 아실 거고 지금 우리가 신체가 약한 것도 전부 다 뇌가 강하면 이렇게 약한 것도 너 강한 거야 움직여 이렇게 하면은 안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이렇게 밖에 나올 힘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여자분을 못 도와주고 그냥 전화로만 하는데 실제로 또 어느 부분 상당한 부분은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신학으로 오신 분들은 우울증 앓는 분들 안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 다 행복하셔서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게랄트 히터라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딱 아는 거는 독일 사람이다. 뇌과학자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표지를 보니까 뒷모습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뒷모습을 왜 해놨을까요? 앞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책을 들여다볼 때도 그냥 제목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항상 의문을 구하고 왜 그 많은 표지 중에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우리 신학으로가 이제 새로 사무실도 이전하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돼서 기본에 충실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처음부터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 저는 아직 없거든요. 지금 보면 큰 그 제목만 먼저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거기 사례를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뇌를 지니게 될 것이다. 지금 뇌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오면 아마 뇌가 좀 더 바뀔 거다. 생각의 그 체계가 바뀔 거다. 확장될 거다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장이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동물인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길들었는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 의한 교육의 결과일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믿게 했는가? 다섯 번째, 왜 감동과 희열이 사라진 삶을 사는가? 여섯 번째,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가는 말, 은기리의 말, 자료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장을 맡았지만 항상 1장부터 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말부터 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 끝난 다음에 나가는 말을 봤고 몬기리의 말을 먼저 봤어요. 근데 이 글도 다 좋은 글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요약을 먼저 공책에다 했는데 이 공책을 다시 제가 사실 PPT로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걸 봐가면서 할게요. 사는 게 즐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놀라움이 덮쳐옵니다. 뇌가 뭐 이렇게 전두엽이 있고 축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뇌를 나누는데 정말 내가 흥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 반짝반짝 빛난대요. 그러면서 막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의 시어머니는 전두엽이 딱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고 되니까 나는 신발도 못 신어요. 명령을 안 내려가서 신발도 못 신고 요양원에서 거의 뭐 7, 8년 굉장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다가 삶이 아닌 삶을 살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 있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면 이제 너무나 동탄을 한다는 거죠. 놀라움이 덮쳐온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경외감에 숨죽이게 하고 무한한 감탄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의 푸른 행성
지구촌 지구가 가없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의 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진화 과정을 거쳐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이 지구에 등장한 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뤄낸 온갖 성취들도 경탄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인류의 첫 조상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것이 겨우 10만 년 전의 일인데 어느덧 사람들은 지구 곳곳을 누비고 있으며 심지어 달까지 다녀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발견에 나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무대가 외부 세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능력도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삶은 곧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인식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기를 멈춘다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했다며 구도자임을 포기하는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지니고 온 소중한 선물, 곧 발견자로서 누리는 기쁨을 잃고 말 것이다. 다행인 것은 삶을 향해 발견 여행을 떠나는 우리들이 언제나 맨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그 여행의 출발점은 어느 막연한 지점이 아니라 앞선 세대들이 남겨놓은 세상이다. 말하자면 골칫거리에서 벗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 선조들의 노력이 남긴 결과물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의 세계다. 물론 그들이 남긴 유산이 현재 우리에게 모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아질 것도 있고 우리 세대로서는 상상도 못했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바라는 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실현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삶에서는 다음날 더는 놀랄 일이야. 그 다음날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애써 뭔가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또 다른 위대한 기적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욕구다.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네모도 치고 막 줄도 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난 이 말이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네모를 치시면 이렇게 쓰면서 한번 하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말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인생이 즐거울,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라서 죄송하고요.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제가 제 카톡에다 뭐라고 썼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후회가 없으려고 하는 거고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즐거워서 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의 욕구다.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학습 능력을 갖춘 동물들이라면 원래 그렇듯 부단히 발견과 창조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인류가 문명을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창조적 욕구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창조 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창조 활동을 하는 거죠. 발견하고 창조 활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다른 동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은 뭐냐면 많은 거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그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기억이 가능하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깨달음, 내가 살면서 이런 걸 느꼈어.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발전이 계속 더 급진적으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지식, 그리고 때로 지독한 고통과 함께 얻어낸 사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깨달음을 타인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래야 인류는 세대에서 세대로 지식과 기술, 능력과 재주를 전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으로 창조에 물려준 수많은 유산들이 유실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귀중한 유산은 꾸준히 늘어만 갔다.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많이 알고 또 많은 발전을 이뤄낸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제가 여기다 잠깐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제가 하면서 이 글과 관계없는 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공자가 그 노나라 사람인데 그 노나라 사람 군주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생에 그 어머니가 좀 비천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배 미국할 때는 이렇게 좀 대처가 나가는 그런 상태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72 나라를 찾아가서 72 군주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72 군주한테 다 내 이상 정치는 도덕 정치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어느 왕도 그거를 이렇게 섭렵하거나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되는 거는 공자의 제자가 큰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 왕이 너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스승을 모시고 오는 게 소원이다. 그랬는데 이 그 공자가 실은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주간에다가 공자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남아 수덕 오고수라는 말이 있죠.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수레가 지금의 책으로 말하면 몇 번쯤 들어갈까? 이런 거를 제가 어제 목요일에 들었거든요. 한 몇 번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0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동안 한 수레에 1000번만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옛날에 5수레면 네 맞습니다. 5수레? 예, 그러니까 죽에다가 그걸 썼으니까 예. 이게 종이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힌트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정도 한 수레. 지금 일본 책으로 말하면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남아서 오고서래. 야 수레에 100번만 들어가겠냐. 1000번씩 들어가면 5000번 읽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새로 들은 게 이게 주간 이렇게 대나무를 얇게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이걸 부루마기로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수레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번밖에 안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로 하면 그렇게 적어하지만 이런 거 제가 새로운 사실 알게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눈보라가 치는 그런 그 겨울에 노나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레를 타고 얼음을 지나가는데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갖고 이 수레에 있는 그것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나라 공자의 그 아끼는 제자가 안회와 자로가 있는데 안회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걸 다 건져내요. 얼음물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심장마비, 호흡 곤란을 죽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난 영화로 돼 있거든요. 적벽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아니 막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막 손만 뻗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실행에 옮기는 거죠. 만약에 이 안전한 사람이 그냥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그 공자의 말씀을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유실 다 못 건졌다면 유실된 게 있겠죠. 그런 게 지금 이제 저걸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어쨌거나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유용하지 않은 진리도 있고 또 더 불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워 나가면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오늘도 아이폰 신제품 살려고 줄을 나래를 섰대는데 그런 것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정말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런 온갖 지식을 이용해 세상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적일수록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성장 역시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의 과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폰을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019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카톡으로 하다가 원순이 그래요? 원순이? 그러고 제가 다시 카톡을 문자를 보내도 문자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학교 때는 전교 1등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이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인류사에서 현 시대만큼 기존의 생활 조건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이한 적도 없는데 이제 우리들 역시 유례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짐작할 길이 없으므로 조금은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연세에서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당신과 나를 포함해 우리 각자 안에는 이제껏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일찍부터 예감해 왔다. 잠깐 이만 상상을 해보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더라면 에스키모, 북극지방에 또 남극지방에 열대 우림 지역에 아마존의 인디언 소녀로 자라났더라면 또 부유한 학자 집안의 독일 땅에서 그냥 부유한 학자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외국인 부모야. 그래서 독일 한마디도 모르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지도 모른다. 어디에 살았건 간에 당신과 나는 무엇인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문화와 조건에서 성장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나머지 것들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발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다른 뇌를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복잡한 일상 세계에서 자라는지에 따라 또 그 세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의 창조자로서 활동하는데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복잡도를 보이는 뉴런 및 시냅스 회로 패턴이 뇌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뇌가 있고 이 뇌를 나누고 하는데 이게 계속 분할을 한대요. 이렇게 시냅스로 연결되고 여기가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아주 복잡한 회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만약에 벙어리 장애라고 생각할까요? 엄마나 아버지가 말을 못하셔요. 잘 듣지를 못하셔요. 그리고 얘를 교육을 시켰다면 얘가 들은 말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쩌면 유전적으로 덜 태어난 것에서 많은 발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뇌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뇌의 10%도 안 되게 활용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활용할 여지가 많은 거죠. 이것이 바로 최근 몇 년 사이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중요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 그 다음에 얼마나 즐겁게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면 될까요? 즐겁게 그 다음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제가 집중은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집중 몰입하는 영어에 약해서 하여튼 집중 몰입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뇌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일상 세계를 동시에 아이들의 주변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면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자식 교육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손자 손녀를 이제 대할 때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애들한테 말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 시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인성교육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덕대 교육을 해라. 부모가 알고 있는 게 아직 불안하고 미흡하니까 더 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를 줘야 되냐면 계속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환경을 자꾸 바꿔주고 주변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면 시킬수록 다시 우리에게 그 영향이 미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뇌과학자의 주장이 맞다면 그런 변화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좋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고 만약에 주변 환경이 뭐하다 나쁘다면 나쁜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게 그런 데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복잡하거나 또는 단순하게 연결된 뇌를 만들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콘라드 로렌츠가 한 말이 뭐냐면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가는 과도기 즉 이 사람 말은 우리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 원숭이에서 조금 진화해서 인간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라고 인류에게 일찍이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뭘 언급하지 않았느냐. 미래의 가능성을 향한 이 여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의 심리 상태, 특히 우리 뇌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 알려주는 현재의 과학적 연구를 살펴볼 때 유감스럽게도 우리 스스로 그 과도기를 잘 헤쳐나가리라고 암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별로 이렇게 그런 암시를 해주는 그런 연구가 별로 없나 봐요. 그런 연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며 석기 시대부터 유래한 행동 방식을 억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DNA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유전자로부터 전달되어져 온 이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며 석기시대부터 유래한 행동 방식을 억압할 수도 없다. 우리는 무의식에 끌려다니며 자아의 정체를 까맣게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몇 개의 자아가 있는지 더더욱 모른다. 호르몬은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고 이성을 몽롱하게 만든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우울해지거나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뿐이다. 어쩌겠는가? 이 과학적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무의식에 흘러다니냐면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마 평생학습 증후군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뭐 직접 호기심이 많다. 그런데 아마 그게 제가 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벼락치기만 했거든요. 그 못한 공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사람 만나는 게 좋고 하나라도 얻는 게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정말 내가 집에 있었으면 뻔하거든요. 그냥 주워 먹다가 소파에 누워 자다가 집안 쪽을 하다가 TV 보다가 정말 무의미한 이런 보람 없는 삶인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뭘 하고 싶냐 물어보면 딱히 이 나이에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게 뭔가 따져봤더니 문화, 그 다음에 뭐 예술, 그리고 그 근본의 독서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상담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낱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어우러져서 더 배움의 시너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언젠가 저는 이렇게 만남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드리니까 전달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정체가 과연 뭘까? 사람들은 저를 되게 신뢰해요. 그냥 단지 뭐만 얘기하고 되냐면 저요 34년 동안 교사하고요 이제 제2의 인생을 그러면 벌써 그 말만 들어도 34년이나 있어. 난 30년도 못했는데 이러면서 그 신뢰를 보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사귀는 신뢰 너무 잘 칠 것 같아. 그냥 너무나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지 내가 뭐 친구치고 제일 싫은 것도 아닌데. 사기칠 기질이 없으시죠? 기질이 없어. 한번에 이게 문제지, 기지였으니까. 한번에 치겠 아니 그래서 그게 정말 교사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있구나. 그리고 설마 교사가 사기를 칠까. 어쨌든 제 정체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속에 사실은 어저께도 친구들이 제가 사람들을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저를 막 궁금해하는 이제 또 들어갔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좋게만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는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뭐 이렇게 어릴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속에 뭐 자아가 있겠죠. 그리고 악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불평이 왜 없고 왜 짜증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낙천적이어서 하룻밤 자고 나면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서 제 자아도 저도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다 호르몬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식으면 호르몬도 원한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살면서 잘 해야겠죠. 그 감정 조절도. 어쨌든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이가 많으면 우울해지거나 치매를 앓을 가능성이 높거나 또 뿐만 아니라 그 파킨슨 병이라고 해가지고 제 친구 엄마는 지금 막 이렇게 못해요. 신발도 못 신으시고 막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정말 나는
몇 살일까 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볼 필요가. 사실뿐인 어쩌겠는가. 이 과학적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본성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뉴스도 아니고 또 숱한 이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혀준 내용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는 매스컴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다.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들 연구는 조금씩이라도 뭔가 다른 그 좋은 결과를 가진 연구들은 이 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여러 자잘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앞으로 인간의 놀라운 잠재력, 이렇게 전 내용을 썼거든요. 인간의 놀라운 잠재력이 좀 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야 될 거고, 이 우리는 나를 포함한 뭐 가족도 되고 이렇게 그룹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의 일상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런 일이 당신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는 동네나 사회, 회사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내는 일에 당신을 기꺼이 초대하고자 합니다. 단 우리의 목표는 성공의 비밀을 찾는 것이 아니다. 누가 딱 떠먹여서 이게 성공의 비밀이야 이러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굳이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과도기에서 특별히 큰 진보를 이룰 필요도 없다. 여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만일 이제까지 당신이 이 책에 소개될 신경 생물학 분야의 지식을 이용해서 당신의 삶과 대인관계, 자녀 교육, 그리고 미래의 커리어와 관련해 더욱 성공하기를 기대했다면 이 책을 듣고 책장 한 구석에 꽂아놓는 편이 낫다. 다른 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이렇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해답을 주는 것처럼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다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딱 책장에 꽂아두었다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어쩌면 훗날 다시 한번 책을 꺼내들 날이 올지도 모른다. 부단히 성공을 쫓는 삶을 살다가 문득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삶이었는가?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살다가 문득 무엇이 제대로 삶을 이루는지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일 것이다. 그러면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봐라. 말하자면 제대로 된 삶은 만들어낼 수 없으며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된 삶은 나를 비롯한 공동체의 합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내가 이 책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일이 잘 되도록 하는 비결이다. 일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을 거기다 내모치시면 좋아요. 자세히 기술하거나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시나브로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언제 어디서나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이로운 지구도, 지구 위에 생겨난 여러 다양한 생명체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생 동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뇌를 지닌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일이 잘 되는 비결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이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잘 되는 비결. 막 연설을 하고 막 설득을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창덕여고 28회인데 올해 제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섬이라는 이름도 없는 직책을 주면서 임원단에 띄워주면서 역할을 하라 해서 제가 카톡에다 글을 올릴 때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게 살살살 유도해서 지금 이게 막 모임도 많아지고 참여 인원도 많아지고 모금도 잘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비결은 이렇게 막 어느 순간에 누가 이렇네요. 이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저기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관한 책을 쓰겠다고 덤벼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무모하게 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드러날 뿐이다. 운이 좋다면 또는 캐캐 묵었지만 꼭 맞는 표현을 빌리자면
은총을 입은 경우라면 말이다. 이 은총이 뭐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고 뭐 조상님의 은총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매일 8시에 월화수목금에 어떤 기독교인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요. 근데 보내주기 전에 나는 뭐 말씀의 아침이라는 거를 뭐 몇백 명이 보내고 있는데 혹시 당신도 받으시겠어요? 하길래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교통이고 불교 쪽이라서 그 말이 안 읽히더라고요. 계속 안 읽혀서 받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른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그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어떤 젊은 직원이 자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글 쓴 걸 읽어줬어요. 그 다음부터도 시간이 안 나서 못 읽다가 어느 날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고민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까지 뭘 고민했냐면 32살 된 딸이 언제 시집 갈까? 언제 신랑감이 생길까? 고민했는데 그게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들고 같이 가는데 그 순간 딱 그걸 읽으면서 그거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지가 갈 때까지 가겠지 뭐 필요 안 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기독교를 내가 이렇게 박을 필요가 없고 그 말씀이 나쁜 말씀이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꼭 기독교와 종교와 관계없이 제가 읽으면 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은총을 입은 경우가 꼭 하느님하고 연결지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해답이나 특효약을 찾겠다고 달려들지 않아야 한다. 왜? 그렇게 직방적인 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다 고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재미도 없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혼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겨야 된다. 사색을 해야 된다.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색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 지나간 세월 속에서 얻는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근데 공자 말씀을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좋은 말 너무 많은데 3인이 걸어갈 때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나예요. 하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나는 악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을 보면서 착한 걸 배우고 악한 사람을 보면서 악하지 말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나간 경험이 짧다면 또 성인들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생각, 틀에 박힌 생각 대신에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의 인도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그러한 발견의 길 위해서 매 순간 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을까? 비판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음표를 시작해서 해결되는 느낌표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신문 기사들이 사실은 우리가 신문에 났다고 신빙성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보수 쪽에는 그쪽에 얘기만 하고 지금 조금 얘기만 하니까 이 기사문의 그 표제에다가 물음표를 붙여보세요. 과연 그럴까? 광고문에도 이런 게 좋다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럴까? 물음표를 붙여보고 진짜 그런지 비판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대답들이 스스로의 경험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것인지 말입니다. 것인지 말이다. 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와 함께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며칠 전에 제가 피부과 의사 강의를 들었는데 기미 같은 게 도저히 한번 생기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해도 정말 아주 요만큼씩. 그러니까 기미는 안 생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너무나 엉뚱한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아기를 낳고 막 기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막 몸이 막 힘들어, 막 틀어지고 막 힘들어지면 또 다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하면 그게 회복이 된다. 신체가 회복이 된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기미도 막 미역국 먹고 뜨끈뜨끈하게 막 몸을 돌린다. 이게 된 다음에 가제수건으로 싹싹싹 벗기면 기미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삼성병원 의사인데 잘못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뒤에서 막 어떤 여자가 나보고 정말 한심하고 무식한 여자라는 할거는 하고 있다고 막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온갖 레이저를 다 한 사람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근데 난 이렇게 돼서 내 다리를 얼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돈은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있었겠지, 잡티 같은 게. 그래서 그걸 제거하느라고 안 써본 그 레이저 도구가 없는 거야. 뭐 가격대를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미친 거지. 자기는 그렇게 돈을 들여도 안 되는데 무슨 그런 말이 있냐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의학적으로 진짜 경험에 의한 얘기를 들려준 거기 때문에 진짜 어느 의사가 실험적으로 좀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고 무식하게 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장 들어가겠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볼 때 질문이 여기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문제거리가 여기다 앞에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체 누구를 떠올리는 것입니까? 우리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가족. 신학으로. 제가 속하고 있는 그 단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라고 하면 나를 포함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라고 하면 신학으로 사람들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조금 있다가 SAP 코리아에 가서 또 그 기업가 정신 공유하는데 시간 되시면 가세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보기만 하셔도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학교의 불편한 점, 개선점을 막 고치는 건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여튼 내가 포함된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째서 우리의 누구는 속하고 누구는 속하지 않는가? 왜 나는 얘는 우리 얘 키우고 싶은데 얘는 싫어?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또 반대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가치관이 유유상종이니까. 이상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나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싫으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나쁜 사람이 거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이 좀 마음에 힘들어 그러면 굳이 만나면서 내가 불편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도 좋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하고 막 차 타고 막 가다 보면 막 뒤에서 흉을 봐. 자기네 그룹에 누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운전하면서 그럼 그만 만났어요. 그럼 또 그만 만나기 싫어. 서운해 또. 왜냐하면 진짜 힘들게 하는 두 명은 있지만 나머지 5명은 괜찮거든. 근데 걔네들 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정말 하느님이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잘 지적하고 고치고 우리 그룹에 크게 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다 좋게만 말하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 중1인 것 같지는 않아요. 중1, 중2, 고1까지였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병이야 너는 왜 이렇게 불평을 달고 살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딱 놀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거 불편한 점이기 때문에 말을 한 건데 걔 눈에는 불평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다음에 말을 하다가 이 불평이면 딱 입을 삼키고 한 시절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교사할 때는 막 선생님들이 긍정을 넘어서 초긍정이라고 막 했었어요. 너무 그냥 이상적인 거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까 얘기했지만 3인이 걸어가면 스승이 있다고 하는 그 스승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동년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연세 많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조용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그 어린 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건 네가 살이 괜찮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 같으면 지가 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뒤돌아서 나 너랑 친구야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걸 말을 해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누구는 속해 누구는 속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우리가 같은 이론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징. 사고방식이 비슷하다. 사고방식 비슷하다. 같은 상식 서로 갖고 있는. 이런 거 다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토론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가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뭔가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노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신학으로 이론들이라면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즐기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가? 신학으로는 뭐가 묶어줄까요? 책. 또 대표님. 원장님. 홍보대사님. 누구예요? 목사님, 김동근 다 여기는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조명이나 이름이 딱 떴을 때 아니 왜 나를 갑자기 말씀도 안 하고 시키시는 거야 하지만 대표님이 알기 때문에 좀 하루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한 애를 한장 전화 걸어서 아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하실지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인데 대표님이 오죽하고 저를 시켰을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시키셨을까? 무슨 하시는 말씀 전화 받고 들어가면서 해주셨어요. 가장 짧아서 시켰다. 내가 너무 바쁜 거 알기 때문에 가장 짧은 문의를 시켰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가? 그 다음에 우리를 타인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희는 정말 자랑스럽지 않아요? 토요일 아침 이렇게 한다는 거. 어저께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카톡 막 올린 거 보니까 저 밤까지 잘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까, 토요일 났다. 어제 막 술 먹고 이렇게 늘어진 친구들은 오늘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이 또 제가 태우고 한 4명 아이들을 막 또다시 뭐 남편을 불러내가지고 술을 또 먹자고 난리를 쳐서 내가 따끔하게 나는 신학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학으로 있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이루실 거예요. 그게 꼭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어도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장과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변할 수도 있을까? 있겠죠. 만약에 내가 돈만 추구하고 산 사람이야. 가족도 돌보지 않았어. 그러면 나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진짜 가족하고 쉬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보니까 성공의 열쇠가 없어 책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한평생 살고 보니까 나 정말 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잃어버렸어. 그때 다시 책을 뽑아보면 늦은 거겠죠.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제 생각이 그래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 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잘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별거 없어. 근데 남편도 그 말을 해요. 인생 별거 없어. 살아보니까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뭐 부자도 죽고 불행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그래서 변한다면 아마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하는 기준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의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도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가는 데마다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모임을 만들고 저보고 만들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살아가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안색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9쪽에 우리는 무엇이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가 이 책의 원제목이래요. 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동그라미 우리라고 할 때 대체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지 누가 거기에 속하며 누가 제외되는지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평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정하는 경계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뇌의 측두엽에는 여기 옆에가 측두엽이래요. 몸 표면의 수용 기체로부터 뇌로 전달 입력되는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신경망이 들어있다. 나가 어디서 끝나고 몸 바깥의 세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언제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이는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득 내 몸의 경계가 의식되는 순간이 있는데 가령 나무 기둥에 머리를 부딪힐 때가 그렇다. 어른들이라면 흔히 이런 바보하고 자신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리고 말 것이다. 반면 어린아이의 경우에 이 나쁜 나무야 하고 소리를 빽 지를 것이다. 유아에는 나와 그 경계에 대한 표상이 뇌 안에 미처 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몸의 경계를 알아내는 측두엽 내의 신경망이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어른들 중에는 이 측두엽을 속이거나 차단시켜 나의 경계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측두엽을 속이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방법이 더 쉬운데 이는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알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로토닌 수용체 효능제라는 그런 작용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전두엽의 처리 기능을 억제하는 거라고 해요. 이때 뇌의 일부 다른 기능들이 함께 억제되기도 하는데 그처럼 LSD 혹은 사일러사이딘 한벽 상태에 빠지면 몸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세상 만물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부작용의 위험 없이 좀 더 특이하게 측두엽을 억제하려면 명상으로 우주적 일체감에 이르게 하는 방식도 있다. 여기서는 자아를 깨닫기 위하여 한층 더 위에 자리한 전두엽의 신경망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 신경망이 충분히 튼튼하다면 이들은 측두엽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곳이 몸의 경계가 아니라고 일러준다. 물론 이 단계까지 오려면 아주 오랜 수련이 필요하므로 이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